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COUNTIF, COUNTIFs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UNTIF와 COUNTIFs의 차이는 조건을 한 개만 줄 수 있는지, 조건을 한 개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도 줄 수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숫자의 수를 세는 COUNT 함수, 숫자, 텍스트, 불리언 값 등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모두 세워주는 count all 함수. count a는 counter, count a, count all 여러 가지 부르는 방법이 있지만 count all로 통일하겠습니다. 또한 count 함수와 if 함수를 결합하거나 sum과 if 함수를 결합한 배열 수식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토지 조소를 살펴보면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사항이 있습니다. 주소는 표시하지 않았고 성명은 국공유주와 사유지로만 구분했습니다. 먼저 전체 편입면적의 개수는 숫자를 세는 것이므로 count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count all 함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unt 함수를 이용할 때는 는 count 탭키 누르고 편입 면적의 범위가 있는 F4부터 F20을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count all 함수는 는 COU 아래 화살표 키 누르고 탭키 누른 다음 F4에서 F20을 선택하면 17이란 값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목의 개수는 지목이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count 함수를 이용할 때는 는 count D4에서 D20을 주게 되면 0이 나옵니다. 그러나 count all 함수를 이용할 때는 D4에서 D20을 주면 17이라고 값이 표시됩니다. 소재지가 A인 것의 개수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ount나 count all 함수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뒷부분의 네 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숫자를 구해야 합니다. COUNTIF 함수를 이용할 때는 는 count if 탭키 누르고 range와 criteria 두 가지 인수가 있습니다. range는 범위이고 criteria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소재지가 있는 B4에서 B10이 range가 되고 criteria는 A가 됩니다. 따라서 range를 B4에서 B20이라고 지정하고 콤마를 누른 다음 A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해야 합니다. 큰 따옴표 입력하고 A를 입력하는데 A는 소문자로 입력해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해도 됩니다. 큰 따옴표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키를 누르면 10개가 구해집니다. COUNTIFs 함수는 2개 이상 조건을 줄 경우뿐만 아니라 1개의 조건을 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는 COU까지 입력하고 ifs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면 인수가 criteria range 1, criteria 1, criteria range 2, criteria 2 식으로 조건 범위와 조건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 범위 1을 B4에서 B20이라고 주고 콤마를 누른 다음 조건은 큰 따옴표에 A를 입력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똑같은 값 10이 구해졌습니다. count 함수와 if 함수를 결합한 배열 수식은 입력한 다음에 Ctrl Shift Enter를 누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 365 업데이트부터는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지 않고 엔터 키만 눌러도 수식의 결과값을 알 수 있습니다. 는
count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식을 입력하는데 소재지 B4에서 B20는 큰 따옴편에 A 입력합니다. 다시 말해 B4에서 B20 중 A인 것을 찾아서 A라면 1이라고 반환하고 아니면 0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가로가 하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가로 하나가 더 쳐지고 중가로가 앞뒤로 쌓여졌습니다. 값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17이 나온 것은 A가 아닐 때 숫자를 반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아니라 큰 따옴표 두 개를 입력해서 공백을 입력하도록 하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다시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10이 반환됐습니다. sum 플러스 if 함수의 경우에는 는 sum if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B4에서 B20 중에서 A라면 1을 반환하고 아니면 0을 반환하도록 하고 그것의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값 10이 구해졌습니다. 이때는 합을 구하기 때문에 0이 되더라도 더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값이 10이 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count 플러스 if 함수보다는 sum 플러스 if 배열 수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소재지가 B인 것의 개수는 윗줄 4개 셀을 선택한 다음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9로 바뀌는데 그것은 수식이 자동으로 B4가 B5, B22, B21로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M6셀의 B4에서 B20까지 범위를 선택한 후 F4키 누르고 엔터 누르고 N6셀도 B4에서 B20을 선택한 후 F4키 누르고 count 플러스 if 함수의 경우에도 B4에서 B20을 선택하고 F4키 누르고 sum 플러스 if 함수의 경우에도 B4에서 B20을 선택하고 F4키를 누른 후 M6셀부터 P6셀까지 선택한 다음 채우기 핸들을 다시 끌면 10이라고 값이 제대로 반환됩니다. 이제 소재지가 A에서 B로 바뀌었기 때문에 A를 B로만 바꾸면 원하는 값이 구해집니다. 5가 구해졌고 F2키를 누른 다음 A를 B로 수정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5. count 플러스 if 함수의 경우에도 A 마우스 커서를 누른 다음 B로 바꾸고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5가 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sum 플러스 if 함수의 경우에도 A 뒷부분에 마우스를 눌러서 커서를 입력한 다음 A를 B로 바꾸고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5가 구해집니다. 소유자가 A이고 사유진 것의 개수는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count if 함수는 사용할 수 없고 count ifs 이후의 함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는 count ifs 가로 열고 criteria range 1은 B4에서 B20이니까 마우스를 끌어서 범위를 선택한 후 F4키 누르고 조건 1은 A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 2는 사이즈가 있는 H4에서 H20셀을 선택한 다음 F4키 누르고 조건이 사이즈인데 사이즈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H6셀에 있으니까 H6셀을 클릭하고 F4키 누르고 가로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2가 구해졌습니다. count 플러스 if 함수를 이용할 때는 는 count 가로 열고 if 가로 여는데 조건 두 개를 연결해야 하므로 조건을 가로로 감싸야 됩니다. 따라서 가로를 연 다음 조건 1은 B4에서 B22 F4키 누르면 뒷부분에만 달러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부분도 마우스를 끌어서 범위를 선택하고 F4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if 함수에서는 조건을 는이라고 비교 연산자를 쓰니까 는 큰 따옴편에 A 입력하고 가로를 닫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해야 되니까 곱하기 기호 입력하고 가로를 연 다음 H4에서 H20을 끌고 F4키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달러 기호가 앞에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범위를 직접 입력한 다음 F4키를 눌렀을 때는 뒷부분에만 달러 기호가 들어가고 앞부분에는 안 들어가는데 마우스로 범위를 선택한 다음 F4키를 눌렀을 때는 앞뒤 모두 달러가 들어가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은 사유지니까 H6셀 클릭하고 F4키 누른 다음 가로를 닫고 조건이 맞으면 1, 맞지 않으면 빈칸을 반환하도록 하고 if 함수 닫고 count 함수 닫고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값 2가 반환됩니다. sum 플러스 if 함수를 이용할 때도 는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두 개를 연결해야 하므로 가로를 다시 한번 열고 B4에서 B22라고 입력하고 이때 F4키를 누르면 뒷부분에만 달러 기호가 들어가게 되므로 마우스를 끌어서 B4에서 B20을 선택한 다음 F4키를 눌러 앞뒤 모두 달러 기호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는 A 가로 닫고 곱하기 H4에서 H20 마우스로 범위를 잡은 다음 F4키 엔드키 누르고 는 사유지니까 H6셀 클릭하고 F4키 가로 닫고 조건에 맞으면 2를 반환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0을 반환하도록 하고 if 함수 닫고 sum 함수 닫고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값 2가 반환됐습니다. 이번에는 N8셀부터 P8셀까지 선택한 다음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고 소재지는 A로 똑같으니까 사유지만 국공 위주로 바꾸면 됩니다. 사유지라는 부분은 H6셀이었으니까 $H, $6을 선택한 다음 H7셀을 선택하고 F4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8이 반환됩니다. count 플러스 if 함수의 경우에도 $H, $6 부분을 선택하고 H7셀 선택한 다음 F4키 누르고 Ctrl Shift Enter 키 누르면 8이 구해집니다. sum 플러스 if 함수의 경우에도 $H, $6 부분을 선택한 다음 H7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F4키 누르고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숫자 8이 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재지가 A 또는 C인 것의 개수입니다. 조건은 두 개인데 AND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count ifs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두 개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각각 A 또는 C인 것의 개수를 구한 다음 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A와 C 교집합이 있다면 두 개를 더한 다음 교집합을 빼야 되지만
본 자료의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소재지가 A인 것과 소재지가 C인 것의 개수를 구한 다음 더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COUNTIF 함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UNTIF 함수를 이용할 때는 는 COUNTIF 가로 열고 range는 B4에서 B20이고 F4키 누르고 조건이 A니까 A 입력하고 소재지가 A인 것과 C인 것의 합이니까 는 다음부터 끝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범위를 선택한다.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마우스로 끝부분을 누른 다음 플러스 키를 입력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놓은 다음 A를 C로 바꾸고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12 결과값이 반환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끈 다음 COUNTIF 함수는 COUNTIF와 인수, 입력 순서와 인수명이 같기 때문에 COUNTIF 다음에 s만 추가하면 COUNTIF 함수로 변환이 됩니다. s 누르고 뒷부분에 COUNTIF s를 누른 다음 엔터 키를 누르면 12가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COUNT 플러스 if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COUNT 플러스 if 함수의 경우에는 또는 이러한 조건을 if 함수 내에 입력할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는 count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로를 다시 한번 엽니다. 소재지가 A라면이니까 소재지 B4에서 B20을 선택하고 F4키 누르고 는 A 가로 닫고 또는이기 때문에 소재지가 A라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C키 누르고 또는이니까 더하기를 누른 다음 컨트롤 V키 누르고 A를 C로 바꾸고 조건에 맞으면 1, 조건에 맞지 않으면 큰 따옴표 두 개를 입력해서 공백을 입력하고 if 함수에 가로 닫고 count 함수에 가로를 닫은 다음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됩니다. if 함수를 사용하니까 소재지가 A이거나 소재지가 C인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라는 조건을 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UNTIF나 COUNTIF 함수의 경우에는 COUNTIF 함수를 두 번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COUNT 플러스 if 수식을 오른쪽으로 끈 다음 COUNT만 SUM으로 바꾸면 됩니다. COUNT를 선택한 다음 SUM이라고 입력하고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12가 구해졌습니다. 소유 형태별로 지목별로 필지수를 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COUNTIF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COUNTIF 가로 열고 Criteria Range 1은 사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H4셀에서 H20셀로 하는데 H21셀 아래에 데이터가 없다면 H열로 해도 됩니다. 따라서 H:H하고 F4키 누르고 조건 1은 바로 위 S3셀에 사이즈가 있으므로 S3셀을 클릭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S가 T로 바꿔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갈 때는 사이즈가 있는 3행이 바뀌면 안 됩니다. 따라서 3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지목이 있는 D열로 하겠습니다.
D하고 F4키 누르고 콤마 수도용지가 있는 R4셀을 클릭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복사할 때 수도용지가 있는 R이 S로 바뀌면 안 되므로 R 앞에 달러 기호를 붙입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갈 때는 수도용지가 전, 하천 등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4는 달러 기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수도용지이면서 사유진 것은 없기 때문에 0이 구해졌고 더블 클릭하면 사유지면서 전인 것이 두 필지 나왔습니다. 사유지면서 전 하나, 둘 맞습니다. 따라서 S4셀부터 S8셀까지 선택한 다음 체육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면 국경이 지면서 수도용지인 것은 한 필지인데 맞습니다. 이와 같이 count ifs 함수를 이용할 때 달러 기호를 앞뒤에 모두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달러 기호를 뒤에만 주거나 앞에는 주지 않고 앞에만 주고 뒤에는 주지 않음으로써 아래로 복사하거나 오른쪽으로 복사할 때 적절하게 수식이 변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소유 형태별로 지목별로 필지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면 표 안에 커서를 넣어야 하므로 아무 셀이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커서를 표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삽입 탭을 클릭한 후 피벗 테이블 윗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필드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것은 E1과 F1 셀이 병합됐는데 E1 셀에만 면적이라는 필드의 이름이 있고 F1 셀에는 필드의 이름이 없고 G1셀과 H1셀이 병합됐는데 G1셀에만 소유자라는 필드의 이름이 있고 H1셀에는 필드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행에 필드 이름을 추가하는데 F3셀에는 편입이라고 필드 이름을 주고 H3셀에는 성명이라고 필드 이름을 모두 줘서 피벗 테이블 작성 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시 삽입의 피벗 테이블 윗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범위에서 A1이라고 된 부분 중에 1을 3으로 수정하고 G20이라고 되어 있는데 H20이 맞으므로 G를 H로 바꿉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배치할 위치도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 위치를 R12셀을 클릭해서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 5라고 표시되는데 이것은 피벗 테이블을 여러 번 작성하고 지워서 피벗 테이블 1이 5까지 된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표시되는데 위쪽에는 필드 이름이 있고 아래쪽에는 필터, 열, 행, 값 등 영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소유 형태별로 지목별로 필지 수를 표시해야 되니까 소유 형태에 해당하는 성명을 클릭하고 그 다음 지목을 클릭하고 필지 수를 구해야 되니까 지번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지번이 값 영역에 위치해야 되는데 문자 타입이라 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번을 클릭해서 값 영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숫자 형태일 때는 합계로 표시되지만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get로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소유 형태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명을 끌어서 열 영역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위 표를 보면 수도용지 아래에 전이 있는데 아래 피벗 테이블에는 전이 네 번째 있습니다. 따라서 전을 클릭한 후 아래 경계선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화살표가 있는 십자 표시로 바뀌므로 마우스를 끌어서 수도용지 아래쪽에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뗍니다. 그러면 수도용지 아래에 전이 위치하게 됩니다. 하천도 맨 아래에 있는데 전 아래로 옮기고 그 다음 국공유지와 사유지도 위에는 사유지가 왼쪽에 있으니까 국공유지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경계선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를 끈 다음 사유지 오른쪽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뗍니다. 그러면 사유지, 국공유지 순이 됐습니다. 수치를 보면 1, 2, 1, 1, 2, 4, 6으로 값이 맞습니다. 이상 COUNTIF, COUNTIFs 함수와 COUNT 함수, COUNT 플러스 if, SUM 플러스 if 배열 수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